371페이지 교과서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인데,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오타를 고치는 걸 정정,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해제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했죠? 안 하면 처벌하는데 정정, 변경신고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안 할 수는 없죠. 정정됐으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처벌 규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 이번에 정정할 수 있는 것,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기억에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것은 단독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371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전자문서로는 불가능합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있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요건 전자문서로 정정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개업공개사의 상호, 전화번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리얼의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되고요. 건축물의 종류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자, 그래서 면적, 동그라미, 거래 지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리언의 거래 지분 비율, 동그라미. 이 세 개는, 즉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이 세 개는 정정, 변경 모두 다 가능한 내용입니다. 정정, 변경 모두 다 가능하다. 정정할 수 없는 거 우리 책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도 나와 있죠. 소재지, 지번, 실제 거래 금액, 중도금, 잔금 지급일, 거래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건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정정이 불가능한 거, 이걸 왜 정정이 불가능하게 했냐면 취지가, 만약에 실거래 가격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네요. 정정할게요. 이러면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성명이 바뀌었으면 매수인 성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딴 사람한테 거래하는 거예요. 매수인 인적사항을 바꾸고 정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계속 미등기 전매해놓고 이름 잘못 적었는데요 하고 최종 매수인 앞으로 정정을 한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정은 안 되고요. 만약에 매수인이 바뀌었으면, 해제됐으면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주지사 종목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정정 신청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하는 경우는 박스 안에 있는 거,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하고 신분증 4본 있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지체 없이 교부한다고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변경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이후에는 변경신고 불가능하고요.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변경해야 되는 것, 우리 암기 프린터 15번에 보면 있죠? 15번에 보면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번에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지분은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세 개는 변경, 정정 모두 가능하다고 했죠? 지분, 변경할 때는 암기 프린터 15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지분, 변경은 뭐냐면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가로 안에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수인이 가령 A, B, C 3명이 매수인이 있었는데 2명으로 변경은 가능한데 4명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명 추가되는 부분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매수인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부동산 A, B, C 3개가 있으면 이 3개를 하나의 계약서에 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 인수 합병하려면 부동산 목록을 다 적어가지고 부동산 10개를 다 하나의 계약서에 적을 수도 있어요. 10개 전부 다 합해서 100억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변경하려면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는 변경이 가능한데 추가되는 경우는 변경 못한다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은 가능합니다. 정정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부동산 거래 등의 면적, 자, 면적,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이 3개는 정정, 변경 모두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인데요. 가격은 정정은 안 되는데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은 가능한데 다만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 선택 비용이죠. 옵션 비용을 포함한다. 전자문서 X, 우리 암기 프린트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 요건 단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가능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변경 가능합니다. 맨 밑에 별표에 보니까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X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정정, 변경, 신고, 필정 다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 필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다고 했죠? 개정됐습니다. 의미는 같은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374페이지 교과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입니다. 이게 올해 6월 1일부터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375페이지 신고 의무자 양가로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제출을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 신고인데요. 한 명이 신고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임대차, 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데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만 해당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령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아마 5월 안에는 확정이 되겠죠? 확정되면 개정된 내용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주택인지 안 나와 있다고요. 법률만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30일입니다. 30일.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양가로 6번 신고 내용,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인데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6월 1일 되기 전에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가로 7번 신고 간청 및 위임입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신고 간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신고 간청은 사무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시군군대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고요. 역시 신고 필정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 및 신고 필정 발급 절차와 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거 없다. 국토부령. 376페이지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역시 신고 의무자는 제가 아까 개업공개사는 신고 의무 없다고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의 경우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고요. 국가 등의 경우에는 국가 등에게 변경 신고, 해제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다 의무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지금 단독 신고, 한 명이 거부하면 단독을 할 수 있고요. 신고 대상도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기한, 해제가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2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신고관청 위임 똑같습니다. 해제 신고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요. 신고 필정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신고하는 거하고 변경 해제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7페이지 주택임대차제도의 준용 규정, 준용이라는 말하고 적용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준용 규정을 두는 이유는 법 조문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준용 규정이 적용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또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을 열거해야 되니까 이런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정체계 구축 운영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고 내용 조사 이런 거 그대로 준용합니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준용 똑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378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제인데 양가로 1번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실상 시군구에 안 가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요. 전입신고하면 공무원이 전산센터에, 시도에 있는 전산센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크게 불편한 건 없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나 중국 동포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입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죠. 전입신고 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이게 뭐냐면 LH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이런 게 되겠고요. 요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파트 지금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모집을, 입주자 모집을 많이 하고 있다고. 민간임대주택 이게 뭐냐면 8년 동안 살아보고 나서 그때 8년 후에 분양받아도 되고 아니면 나가도 돼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8년간 의무적으로 살 수 있고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린다고요. 지금 뭐 300대 1인가 이렇더라고 경쟁률이. 이건 집 있는 사람도 가능하니까 그 집 있는 분들은 지금 차익이 많이 실현됐으면 빨리 팔고 이런 데 들어가서 사는 것도,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아니면 LH에서 하는 5년 임대 후 분양 이런 데 들어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계속 5년마다 옮겨 다니는 사람 봤어요. 제가 그 LH에서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만 다니면 5년 후 분양 받아가지고 팔고 또 다른 거 또 임대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또 5년 살고 팔고 이런 식으로 분양 받아서 팔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대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몇 번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그 관련 법령에 따른, 관련 법령이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면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지금 이게 세금을 많이 올리고 해도 종부세도 안 내잖아요. 이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소급 적용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미 세제 혜택을 준다 해놓고 지금 와서 없앤다고 할 수는 없죠. 소급해서. 그래서 집이 많은 분들도 이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내고 시군구에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 법의 혜택을 받습니다.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임차인한테 최대 1년에 5%밖에 못 올린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임대차 계약 신고, 변경, 해제 신고를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프린트 내드렸죠. 포상금. 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비교를 하는 것인데, 포상금. 포상금. 우리 책에는 379페이지 6개 되어 있네요.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도 6번까지 있죠. 이게 하나가 신설됐습니다. 뭐가 신설됐냐면 동그라미 4번. 오늘 내드린 프린트 동그라미 4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를 신고해도 포상금 줍니다. 오늘 프린트 4번 포상금 비교 정리. 지난달에 오신 분들은 지난달에 내드렸어요. 이게 작년에는 5개인데 지금 6개로 바뀌었다고. 우리 교과서에도 379페이지 6개로 돼 있죠.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도 있습니다. 이거 포상금 비교 정리 프린트 없는 분은.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요.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 교과서가 좀 헷갈리게 돼 있네. 포상금 지급 대상을 보면은 포상금 제도가 오늘 프린트 보시면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부양, 광시, 공시 7개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무등록 이미 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경우,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했습니다. 이미. 이건 지난주에 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첫 번째 거짓 신고가 있고요. 거짓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거래, 거래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미해제,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된 것처럼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으로 전월세 신고입니다. 전월세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입니다. 보증금, 차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 처음 오신 분은 오늘 그 포상금 프린트 내드렸고요. 지난달에 오신 분은 지난달에 내드렸고, 아니면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어요. 우리 앞 비교적 있죠? 28번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을 받으려면은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또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됩니다. 올해 신설됐죠.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된다고요. 옛날에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해야만 가능했는데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받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포상금 받으려면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 과태료가 5%고요. 그 다음에 미거래인 경우 이 과태료가 요거는 5%죠. 과태료가 5%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거래됐는데
거래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월세 신고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받은 목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요거는 공소제기. 이거는 얼마입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 이하 과태료고요. 요거의 경우에는 이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포상금 액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이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인데 1번 이것만 한도액이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10억짜리를 거짓으로 신고했으면은 과태료가 10억에 5% 하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 20% 하면 1천만 원이죠. 그럼 10억짜리 거짓 신고하는 거 포상금 1천만 원 받는데 20억짜리 신고하면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20억짜리면 5%면 2, 5, 10, 1억이잖아요. 과태료가 1억. 1억에 20% 하면 2천만 원이죠. 그래도 한도액이 1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포상금. 근데 2번, 3번, 4번은 그냥 과태료 금액의 20%이지 한도액까지 가지도 않아요. 3천만 원에 과태료가 3천만 원이면 포상금이 20%면 2, 3은 600만 원이잖아요. 1천만 원까지 안 가잖아요. 한도액은 1번만 한도액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을 국고에서 100분의 5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시, 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면은 균등하게 배분,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한 달 전에 포상금 받아갔다는 소리 들리니까 한 달 있다, 2달 있다 신고한 사람 못 받는 거죠. 먼저 한 사람 받아가면 끝. 국가에서는 돈 들어가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이유도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면 등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죠. 국가가 돈 들어간 일은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냥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다 합해서 50만 원이라고 10명이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씩 50만 원 가지고 나눠준다고요. 근데 한 명이 50만 원 이미 한 달 전에 받아갔으면 그 뒤에 한 사람 못 받는다고. 이미 받아가고 끝이라고요. 50만 원 들어갔으면 끝.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각각 신고. 2인 이상이 각각 신고, 2건 이상,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뜻은 같은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건 이상 접수됐다고 표현을 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으면 여러 건이 접수된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는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을 한다고요. 포상금.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거기에 포상금 미지급 사유, 오늘 프린트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공무원이 자기 단속하러 다니면서 적발해가지고 포상금 신청하면 웃기는 일이죠. 자기 월급도 받으면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신고해놓고 포상금 받아 먹으면 안 되겠죠. 3번 익명,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경우, 가명,
가명, 연예인들처럼 가명, 나훈아, 너훈아 이런 거 가명, 송가인 이런 거 다 가명이죠. 예, 가명으로 하면 못 받고요. 그 다음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 안 줍니다. 예, 오늘 그 프린트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비교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물론 지금 기억해도 다 잊어먹어도 그래도 기억했다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자, 380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입니다. 그 프린트 제가 행정벌 지난주에 내드렸잖아요. 행정벌 비교하는 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다. 380페이지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381페이지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했던 거 다시 보는 거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박스에 5개가 있는데 그 1의 2가 신설됐다고요.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옛날에는 해제 신고 이게 1의 2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뭡니까? 1, 2, 3, 4호로 되어 있던 게 중간에 신설됐다는 이야기죠. 작년에 해제 신고 할 수 있다 해서 하회한다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제 신고 안 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2번에 보니까 2호에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번 거짓 신고 또는 해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자 동그라미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취득가 5% 거짓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기 임대차 좀 전에도 했잖아요. 임대차 거짓으로 전월세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월세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자, 382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는 오로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로지 신고 관청만 과태료 부과징수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거나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지사가, 그 외에 등록관청이 부과하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신고관청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과태료 부과 사실 통보입니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9번에 있습니다.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이걸 소위 리니언시 제도라고 합니다. 리니언시. 시험에 뭐 리니언시 제도 이렇게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리니언시라고 치보면 나옵니다. 리니언시라는 말은 천주교의 고해성사에서 유래했답니다. 신부님들은 이거 고해성사 받은 거는 누설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책을 썼더라고요. 고해성 물론 익명으로 쓰긴 했지만 고해성사 받은 걸,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흥미롭게 보는데, 고해성사 즉 스스로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과태료 부과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뭐 예를 들면 거짓 계약서 적었는데 매수인은 하기 싫은데 매도인이 다운 계약서 안 적으면 계약 안 한다고 해서 나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먼저 고해성사 즉 자진신고를 하면 먼저 한 사람은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해 주고요. 조사 시작되건 후에 자진신고하면 5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자진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생긴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다운계약서 적은 걸 두 사람이 신고를 하면, 자진신고하면 옛날에는 둘 다 처벌받았어요. 예를 들면 뇌물죄에서 뇌물 준 사람, 뇌물 받은 사람 둘 다 처벌받죠. 그 준 사람은 자진신고하면 처벌 안 한다고 하면 줬다고 폭로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그러면 적발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는 자진신고한 사람은 먼저 한 사람 한 명만 면제해 줍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이렇게 한 이유는 상호 불신을 조장해서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자진신고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먼저 해가 나만 면제받을까?
이런 갈등을 느끼도록 하려고 상호 불신을 조장해서 사전에 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자진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법 28조 2항 1호부터 3호까지 및 4항부터 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거기 우리 박스 그 4가지 있는데 그 하나 5번 더 적으면 임대차 거짓 신고, 임대차 거짓 신고, 즉 전월세 거짓 신고 하나 더 적어내야 돼요. 4번까지 있죠, 박스 안에. 그 우리 암기 프린트는 47번에 보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되지 않는 게 4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7번에 6가지가 있다고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 그 외의 자료 미제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 6개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지금 382페이지에 보면 그 박스 안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해주는 걸 적어놨잖아요. 저는 47번에 암기 프린트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되는 걸 적어놨고요. 시험에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되는 게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47번에 적어놨고요. 우리 교과서 382페이지 그 박스 1번부터 4번까지 돼 있는데 5번 하나 더 적어놓으라고요. 임대차 거짓 신고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 임대차 거짓 신고, 전월세 거짓 신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요. 조금 전에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보증금, 차임 등을 거짓 신고해도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382페이지 거기에 넓혀보기에 보니까 면제 기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토부 장관, 신고관청 합해서 조사기간, 조사기간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전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해 준다고요. 거기에 동그라미 기억에 동그라미 4번에 이게 지금 우리 책 위에 박스에는 빠져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차 계약 변경 해제 신고를 하지 않냐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또는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하면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해 준다고요. 4번. 이게 위에 박스에는 빠져 있죠. 동그라미 니은 신고관청에 단독 계약 거래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이자일 것, 최고 먼저 자진 신고한 사람 1명만 면제해 줍니다.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진 신고하려고 맘먹으면 자진 신고하려고 맘먹든 안 먹든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적을 때 원탁 대입을 해서 적어요. 원탁이 대부분 있어요. 중개사무소에 보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거기다 녹음을 하면 돼요. 녹음하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대화하는 걸 녹음하면? 내가 대화자로 참석하면 되죠. 사장님 도장 어디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마디씩 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임새를 넣어. 사장님 커피 한 잔만 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제3자간의 대화만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한마디씩 들어가 있으면 돼요. 사장님 추워 죽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녹음해 놓으면 나중에 뭐 꼭 안 하더라도 나중에 사장님 이거 녹음돼 있는데 자진 신고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전화해가 이거 녹음돼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이거 왜 나한테 녹음이 돼 있지? 이런 말 해도 된다고요. 예, 녹음돼 있는 건 녹음은 불법이 아니니까 그래 증거 자료 제출하려면 가장 확실한 건 녹음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다운계약서 적자고 하면 현실적으로 다운계약서를 분양권인 경우는 많이 적었어요. 분양권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분양권. 그러니까 다운계약서를 많이 적고 매수인이 뭐 양도소득세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걸 많이 해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분양권의 경우. 자, 그 다음에 383페이지 맨 위에 감경사유. 조사기간의 조사가 시작된 후자 동그라미. 후에 하면 50% 깎아주고요. 전에 하면
100% 면제됩니다. 그 대신에 조사기관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이자 최고 먼저 한 사람 1명만 면제줍니다. 예를 들면 다운계약서 적어서 거짓 신고를 했다면 그 중에서 매수인, 매도인 중에서 먼저 한 사람 1명만 면제해 준다고요. 자, 근데 면제 안 해준 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지금 양도소득세 탈세했다고 통보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2번에 보니까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3회 이상 밑줄, 암기 프린터 46번에 있습니다. 3회 이상 감경 면제를 받은 경우, 네 번째인 경우 완전 상습범이죠. 1년에, 근데 현실적으로 1년에 4번까지나 거래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아무리 팔라고 해도 1년에 4개는 못 팔아봤어요.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옛날에 4개 이상 가지고 있어 본 적도 저도 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팔라고 해도.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진신고자 입증서류. 입증서류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읽어보면 되고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녹음해 놓으면 그게 확실해요. 사장님 이거 괜찮겠어요? 다운계약서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면 되겠죠. 나중에 문제 없겠죠? 이렇게 하면 사장님, 그럼 교육공개사가 예, 뭐 괜찮습니다. 이런 말 하면 그게 확실하잖아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384페이지. 가테리오 일반 기준인데요. 우리 그 암기 프린터 56번에 2분의 1하고 5분의 1에 보면은 2분의 1에 보면은 암기 프린터 56번에 2분의 1 맨 마지막에 2분의 1에 보면 거기에 3번, 4번, 5번, 6번을 네모해 놓으면요. 이 4개는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분의 1에 보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가테리오와 취득가격의 5% 이하 가테리오, 이것은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요. 다만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384, 385 그 박스 안에 있는 개별 기준 이거는 암기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나오더라도 이건 틀려줘야 돼. 이걸 다 암기할 수 없겠죠. 한 문제, 이때까지 35년 동안 딱 한 문제 나왔으니까. 공인중개사법은 개별 기준까지 암기를 해야 됩니다. 387페이지까지 다 암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388, 389페이지 요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식이, 가장 중요한 서식이 확인설명서 서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세 번째가 바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인데 지금 안 읽어보더라도 다음에 문제 풀다가 문제 나오면 이 서식을 한번 찾아서 그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서식은 중요합니다. 3가지 서식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92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입니다. 특별한 예외. 외국인 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외국인이면 그건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고요. 상호주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상호주의. 왜? 원래 법적으로는 상호주의를 지켜 외국이 한 만큼 우리도 하겠다는 게 상호주의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 질서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존중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경찰 국가잖아요. 미국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 지금 G1이 미국이고 지금 G2 중국하고 2개가 세계 질서를 지금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트럼프 이런 사람이 미국 위주로 했다 보니까 자꾸 사고방식을 주입시키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 나왔더라고. 아시안인 혐오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뭐 아시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막 때리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 미국에서. 유독 미국만 그래요. 미국은 가지 마세요. 이민 가더라도 미국은 진짜 이상한 나라예요.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는 또 완전 딴 세상에 미국하고. 그래서 상호주의는 실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자, 그 밑에 3번
사후 신고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27번에 있나요? 27번. 27번에 있는 거. 이거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사후 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 교과서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이 뭐였습니까?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 부동산 등이었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하는 계약, 가로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걸 좀 작년에 출제됐어요.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60일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합니까? 30일 이내에 신고합니까? 외국인 등이 30일이냐고요? 60일이냐고요? 답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법제 3조 1항 뭐라고 돼 있어? 3조 1항이 아니고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돼 있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제외한다. 그 말은 뭐냐면 외국인은 특별한 예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매매는 예외가 가로 안에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매매는 예외 없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제외한다는 말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매매 계약만 신고하잖아요. 매매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합니다. 근데 외국인은 특별한 예외에 의해서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도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뜻입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 법조문에는 법제 3조 1항 각호 계약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매매예요. 매매. 자, 그 다음에 393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 경매 등의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2번에 5번에 있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데 시험에 경매에 대해서 나왔어요. 경매는 취득한 날이 언제입니까?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이죠. 그 시험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X로 출제됐다고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93 교과서 그 박스 안에 4호에 보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게 신설됐어요. 작년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에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외국인 등의 경우. 393 박스 안에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있습니다. 27번에 밑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까만 별표 매매는 30일 이내 신고. 2번 계약 외의 취득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계속 보이는 6월 이내 신고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계속 보유 신고 암기 프린트 42번에 6번에 있는데요. 계속 보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득했으면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는 거 계속 가지고 있겠다고 신고해야 된다고요. 국적이 바뀐 날로부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미셸 위는 위성미, 미셸 위는 지금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죠. 미셸 위는 확실히 외국인인데 박세리 선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혼자 산다에 나와서 고기 같은 거 잘 먹더라고요. 지금 대전에 집도 엄청나게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거 뭐 나는 혼자 산다에 나오던데. 자, 어쨌든 그 6개월 이내 국적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6개월 안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 계속 가지고 있겠다고 신고해야 돼요.
전부 신고는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 신고 안 해도 소유권은 불변이죠. 취득하죠. 자, 그런데 393 맨 밑에 4번 토지 취득은 사전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고 취득하면 무효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능입니다. 허가증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해요. 등기법에서도 인허가 필요한 경우는 허가증 반드시 있어야 되죠. 허가 없으면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까? 기각합니까? 등기법에서 각하죠. 각하. 등기법에 절대적 각하 사유라고 나오잖아요. 각하라는 건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아예 심사도 안 하고 그냥 각하. 기각이라는 것은 심사해보니까 인용할 수 없는 걸 기각이라고 하죠. 등기법에서 등기 관할 위반,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증이 없는 경우는 아예 각하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능, 무효입니다. 계약 허가 안 받으면. 자, 허가받아야 되는 게 394페이지 박스에 있고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는데, 저는 군문자야 네 군데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계약 효력이 없다, 무효다.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그 양가로 2번 교과서 394 15일, 우리 암기 프린트 27번에도 15일이라는 말이 있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불허가 처분해도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양가로 3번 무허가 계약 무효라고 했고요. 이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20번에 있습니다. 55번에 20번.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5번에 암기 프린트 20번 찾았습니까? 395 이런 서류 같은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양벌 규정도 396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은 나왔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396페이지 그 박스에 정리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한 말이 396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27번 중요하죠. 여기 한 문제 출제됩니다. 이 박스에서 다 이때까지 했던 말입니다. 그 박스에 보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매매 계약은 며칠이라고 했어요? 30일이라고 했죠. 매매는 특례가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매매는 예외 없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9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할 텐데 문제 오늘 내드린 걸 미리 좀 풀어보시면 해설 바로 밑에 있나요? 좀 어려워서 바로 밑에 해놨어. 해설 뒤에 찾고 하면 헤맨다고 시간 많이 걸릴까 봐. 그러니까 한번 미리 좀 풀어보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